자, 여기가 부곡동이에요. 네. 처음 와보나요? 한 번 와봤어요. 한번 와봤어요. 네. 부곡동의 중심이 이 성호공원 아니겠습니까? 이 공원 굉장히 크거든요. 저쪽 수암동 인근부터 이 상록구 1동까지도 이어져요. 이게 약간 좀 얇은데 굉장히 긴 공원이에요. 어쨌든 부곡동 물건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안산이나 부천 물건 보신다라고 했죠? 수도권이지만 아직 비규제 지역인 곳. 그쵸. 네.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지금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작은 노후주택 지금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조건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 가지고 우리가 단기 투자하려면 3개의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취득세죠. 지금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주택까지는 1에서 3%니까. 근데 현재 주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과가 되죠. 물론 서울 수도권에 취득세 8%, 12% 내고 투자는 가능해요. 순수익이 그만큼 나오면 되니까요. 저도 12% 세금 내고 투자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취득세만 걸리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장벽이 뭐예요? 대출 부분이죠.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네. 근데 1주택만 있어도 이제 대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안 되잖아요. 사업자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이 LTV의 비율은요, 주담대에 따라갑니다. 사업자 대출이 지금 안 될 뿐더러 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1주택자이신 분들은 대출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런 방법은 있어요. 신용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 받아서 그 자금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걸리는 게 양도세 부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규제 지역에 낙찰받고 매도하면 비교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비교과세가 우리 소득세법을 보면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현행 법이 있는데 또 실무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 적용이 되면 우리 또 소송까지 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님들한테 막 상담을 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각자 아는 지식 안에서 다른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국세청에 질문을 하면요, 뭔가 100% 확신된 답을 주는 상담원이 아무도 없어요. 좀 비껴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단기 매도가 가능한 여부들은 확실히 찾았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주택이신 상태, 그러니까 경매 물건 낙찰받고 이 물건 하나인 상태에서는 비교과세 하지 않고 매매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네. 오늘은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추후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좀 말씀드리긴 했죠. 어쨌든 저의 상담을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강 PD님은 규제 지역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수도권 빌라 물건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따져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물건을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물건을 먼저 봐야죠. 부곡동은 한번 와봤다라고 하셨죠? 네. 부곡동이 안산에서 보면 이게 중심지는 아니에요. 좀 외지죠. 네. 외곽에 있죠. 근데 이 외지다라는 게 단기 투자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왜요?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그쵸. 네.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시세. 시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팔리는 곳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 부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중앙역까지 걸어가기는 굉장히 멀고 버스 타도 한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근데 서울 일자리 접근 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안산에 뭐 공단도 굉장히 많고 산단도 있고, 그리고 중심 상권에서, 그리고 상가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입지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인근에 신안산선 성포역이 생기잖아요. 오늘 물건지에서 걸어가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마을버스 많이 다니잖아요. 네.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서울 접근성까지도 좋아지는 입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빌라 보실 때 따져봐야 될 인프라는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단기 매도가 될 만한 조건인지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가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야 여기서 전세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매매 거래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보시면 우리가 현재 성호공원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시면 노적봉도 있고 이런 친환경 인프라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고요. 근처 초중고
거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빌라 밀집 지역 보면 보세요. 뭐 상가도 있고 약국도 있고 웬만한 상권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없는 곳이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도로 빌라를 보실 때는요, 뭔가 엄청 좋은 집을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팔리는 집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 물건을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강 PD님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신혼부부나 젊으신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전월세 매매 거래 모두 활발한 곳. 오늘 물건이 성호공원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2차선 도로가 있고 한 블럭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면에 있어요. 근데 사람 살기에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면이 낫죠. 네. 이 도로변은 아무래도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한 블럭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공원 가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사람 살기에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길도 넓어요. 길이 좁지가 않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빌라입니다. 여기구나. 네. 사진에서 본 거랑 동일하네요. 그쵸. 연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2007년식이요. 그럼 18년 됐네요. 네. 준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구축도 아니고요. 옆에 붉은 벽돌들 많이 보이는데 여기보다는 좀 젊은 준구축에 가까운 빌라이네요. 준구축 봐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면 호수가 201호라고 했나요? 네, 201호요. 이쪽이 1호 라인, 2호 라인이고 201호면서 2층인데 필로티 주차장이네요. 네.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1층 사람들 지층은 선호 안 하거든요. 근데 한 층이라도 더 높은 걸 선호하죠. 그쵸. 근데 그 아래 아랫집이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애들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필로티면은 춥고 그렇다는데 진짜 그래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3층 같은 경우에 네. 봐봐요. 윗집에서 보일러 떼죠. 2층에서 보일러 떼죠. 온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한정 저서는 보일러비가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이제 탑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방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지금 없죠. 엘리베이터 없어요. 없으면 2층이 로얄층 아닙니까? 로얄층이죠. 어르신들의 어떤 수요까지 맞출 수 있죠. 네. 그럼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인 거네요. 그리고 향은 동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낮 시간대는 햇볕이 좀 잘 안 들어오긴 하네요. 네. 근데 아침 시간, 새벽부터는 빛이 굉장히 많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뻥뷰예요. 그러네요. 그쵸? 이게 2호 라인하고 1호 라인하고 좀 다른 게 여기가 지금 거실이잖아요. 네. 거실에 바로 막힌 게 아니라 삼거리가 있어서 도로로 쭉 나 있네요. 그쵸. 이야, 완전 뻥뷰인데요. 네. 2층이라도 지금 전혀 답답함이 없을 것 같아요. 딱 열었더니 그냥 이 뻥뷰가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도로도 굉장히 아담하고 예뻐요. 옆에 나무들 있고 산까지 보이네요. 여기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 하늘까지 잘 보여요. 그리고 주차장. 주차 봐야죠. 자, 우리 세대가 8세대인데 주차 한번 확인해 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주차 라인은 9이지만 총 10대까지도 가능하네요. 네. 여차하면 12대, 14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곡동이 좀 외지잖아요. 물론 마을버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 부곡동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요. 세대당 한 대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좀 좋죠. 잘 지은 것 같아요. 우선 경매 정보 보죠. 네. 자, 우리 강 PD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 경매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부곡동 696-2번지 2층 201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지권이 꽤 커요. 11.8평이고요. 와, 건물 면적이 24.6평이었네요. 엄청 커요. 와, 아파트 크기인데요. 감정은 1억 5,600만 원. 그리고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억 920만 원의 경매 진행 중이네요. 조사는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회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권리사항을 보면 2023년 5월 1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요. 네. 특이사항 없고 현재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고 임차인은 없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쉬운 물건을 골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안산은 빌라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평 이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는 20평을 넘어서 24평 이상이네요. 물론 전용은 24평이지만 만약에 확장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 전용 뭐 21평, 22평이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도 보셔야 되는 거고 주변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는 거진 다 비슷한데 이쪽이 남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4층, 5층은
좀 구조가 달라요. 일조권 사선제 때문에 여기가 아마 깎여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앞에만 막아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보려면 201호가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202호, 302호, 301호, 401호, 501호까지 구조는 지금 동일해 보이거든요. 아, 그럼 201호, 202호는 반대예요, 지금? 데칼코마니죠. 네, 아, 그래서 구조만 좀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빌라 보니까 알겠네요. 이렇게 해놓네요. 얇게. 여기 장점을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화장실이 2개 구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창이 둘 다 있어요. 환기절겠네요. 도면 한번 보죠. 확실히 크긴 하네요. 안방이 이쪽인 것 같은데 북박이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 상태라고 하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도 저쪽으로 이제 2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은 방의 크기가요, 서울의 웬만한 빌라의 안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넓게 빠졌고, 주방 거실 분리 없이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빌라 가보면. 네.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거실이 넓어요. 그리고 욕실 2개 여기 있는데, 보니까 욕실 2개 중에 하나는요, 욕조까지 있어요. 아,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외관상 오래된 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조건상 뭐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집이 확실히 넓기 때문에 중간에 수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요즘 느낌으로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 작업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주차장은 뭐 크게 상관없죠. 여기가 이제 출입구. 확실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코어 부분이 좁긴 하네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것도 장점이에요. 정해놨네요. 네. 세대당 한 대씩 다 나오고 그게 남네요. 그렇죠? 네, 청소업체에 맡겨서 이제 청소를 좀 하고 있고요. 명절에는 좀 쉽니다.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자전거나 막 이런 거 있는 거 봐서는 아이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살짝 좀 좁은 값은 있지만 뭐 그렇게 높거나 좁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실에서 보는 뷰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물건은 201호 소유자가 지금 거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이십니까? 명품 마세라티. 한 층당 2개 호실로 돼 있잖아요. 네. 복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고 약간 연립주택 형태로 집 구조 만든 것 같아요. 집 하나하나 크게 빼는 거를 중심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집이 크니까 복도에 짐이 하나도 없네요. 그쵸. 복도 나와보면 짐들 엄청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내부 페인트 중간에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18년 되기에는 너무 깔끔한데요. 혹시 했다라고 하면 입주민들끼리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4층이고요. 5층까지 올라왔고요. 약간의 크랙은 있었으나 바로바로 좋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리 청소도 잘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네, 진짜 깨끗해요. 외부에서 한번 닦은 것 같은데요?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시네요. 이 집에 어떤 전문가가 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와, 여기 조경 전문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막 산도 보이고, 아이고, 좋네요. 와, 뷰가 진짜 좋네요. 이런 뷰를 보려면 좀 많이 올라와야 하긴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1조 4선제 안으로 지금 다 안으로 들어와 있죠.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2호랑 402호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고요.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린 호수에 지금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만나 뵙고 구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안 계시면 강 PD의 몫인 거죠. 아, 예. 아까는 못 봤는데 내려오니까 여기 자전거 거치대가 있네요. 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빌라인 것 같습니다. 관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무도 안 계세요. 어쩐지 우리 아까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거실에 지금 불 들어온 집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일단 들렸다가 정리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온 진짜 김에 궁금해요.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떻게 시세 파악하고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도 실거래랑 일부 부동산을 좀 들려보긴 했는데 거래는 확실히 잘 돼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오늘 물거리랑 컨디션이 비슷한 게 25년 6월이면 이제 3개월 전이죠.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준공된 거 컨디션 거의 비슷하죠. 이게 3층이 1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5년 2월에는 2003년에 준공된 거고 22평이고 1층이 1억 4천, 그리고 2층이 21평이 1억 4천 거래돼서 추정해 보기로는 20년 내외 정도 된 이제 구축들은 수리가 안 되어 있으면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수리를 하면 그래도 1억 6천, 1억 7천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지금 매물 조사한 건 어떻게 됐어요? 수리하면은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24평이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면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빌라는 전용도 전용이지만 실제로 내가 몇 평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가격에 반영이 돼요.
돼요. 그래서 똑같은 20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확장해서 25평일 수도 있고요. 어쩐 데는 확장이 안 돼서 20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부사님은 면적 보고 대략적으로 아마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은 의견으로 듣되 실제로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요 너무 대강하시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세 조사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조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냥 우리 집 구한다. 우리 집 구할 때 어때요? 대충 보지 않잖아요. 오, 하나하나 다 체크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세 조사를 하면 어떠실까 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따져보면서 얘는 왜 1억 7천 하는지 얘는 왜 1억 8천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리 안 한 거는 1억 5천 내외 정도인 것 같고 수리하면 1억 7천 많게는 1억 8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또 매도하는데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리를 만약에 안 하고 1억 5천이에요. 근데 수리를 하면 1억 7천인데 그럼 인테리어가 2천 들겠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 턴키로 아끼면 24평이면 2천 더 들죠. 한 3천 드는 건 맞아요. 네. 왜요? 평당 지금 최소 150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턴키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반셀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셀프 하면 이 정도면 한 1200, 1500이면 하거든요. 오, 차이 많이 나네요. 네, 1200, 1500 들어서 내가 3000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축이 돈이 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낙찰받으면 얼마가 남을까요? 욕심이지만 4천은 남기고 싶습니다. 남기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가 남을지 생각하기 전에 수도권이면서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취득세 부분은 문제 없어요. 어차피 1주택자인 거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그 다음 주택까지는 중과는 되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은 6억 원 이하니까 지방세까지 1.1%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출입니다. 일단은 제가 원칙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0월 15일 날 이 규제 발표하면서 명시를 했어요. 9월 7일 날 매매 사업자 대출 안 되는 거는 그때 얘기했고 네. 10월 16일부터는 매매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로 우회해서 대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상거래는 10월 15일 이전까지는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화해 보시면 일부 해줘요. 우리 회원님도 10월 15일 전에 낙찰 받고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대출 받는다고 자서스로 가셨어요. 빌라든 아파트든 지금 가능합니다. 누군가 2억 원 이상만 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진 않고요. 빌라도 지금 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요 강 PD님의 현재인 거죠. 지금은 나와요. 근데 규제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 추후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어요.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소액이어서 대출 70% 80%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잔금 받을 때쯤에요. 네,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보증금 날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출 나온다라고 해서 하세요라고 등 떠밀긴 어려워요.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혹은 근저당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몰라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좀 피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그러면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안전 자금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낫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계대출이 나온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계대출 받아서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있으니 그 전에만 매도하면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 매매 사업자가 사실 국세청 법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명시는 없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본업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동산이 주거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재고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낙찰받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요 추후에 과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가계대출 받았다라는 거는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업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0%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양도세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낙찰받고 매도하면 비규제 지역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매매 사업자로 양도하시면 돼요. 그럼 사업소득 처리가 되죠. 그쵸. 그럼 6에서 45%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번 정부가 과연 규제 지역 발표하고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문정부 때처럼 계속해서 확대해서 규제 지역을 넓혀갈 것인가인 거죠. 규제 지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지역 묶이면서 이미 비규제 지역들의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잠시 뭐 주춤했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요, 이 수도권은요, 현재 뭐 안산, 뭐 부천, 현재 비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추후에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강 PD님이 지금 어쨌든 뭐 조건에 맞춰서 낙찰 받았어요. 네. 근데 매도하려고 봤더니 규제 지역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강 PD님이 규제 지역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70%의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2년 보유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와. 그런데 이 안산이든 부천이든 우리 인천이든요, 단기 매동 빌라가 2년이고 3년이고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강 PD님이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참고하면서 막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매는요, 도박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어렵게 우리 3천, 4천 모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손실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조건에 맞는 물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이 수도권도 그렇고 괜찮은 빌라가 10월 15일 이전에 낙찰되던 가격이랑도 틀려요. 맞아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현금 있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인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자, 오늘 물건도요, 예전보다는 저렴하게 낙찰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안산이 보통 1,500에서 한 2,000 보고 들어왔어요, 순수익. 근데 우리 강 PD님 아까 4,000 네. 얘기하셨죠? 예전이었으면 이제 욕심이었는데 지금 시기라고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1,000에 낙찰 받으면 좋죠. 근데 현금이 1억 1,0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현금 여력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한 6,000 정도 막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현금 5,000 정도만 있어도 되겠죠? 네. 근데 취등록세 이전 비용 뭐 있으니까 5,200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가가 아까 1억 7천, 1억 8천 나왔죠? 네. 그래서 한 1억 7천 정도에 우리 매도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수리비는 대략 한 1,20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유자 있었으니까 명도 한 200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사장님 조금 더 드려야죠.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6개월 이자 120 정도에, 그러면 양도세가 한 58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이 4천까지는 안 되네요. 3,350만 원이네요. 3천만 해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산이 그 정도 수익 보고 못 들어갔거든요. 조금 네. 더 높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괜찮은데요? 다만 조건에 맞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요, 우리 강 PD님이 고르신 부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액으로 가능하고 내가 수리하고 매도하면 충분히 단기 매도 가능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자, 여기가 비규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라고 하면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곡동은요, 실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매도 가능한 조건은 갖췄으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대출이 안 됩니다. 현금 여력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곳도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양도세 70%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되더라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 지역이 되었을 때 내가 여기를 빠져나올 만한 플랜이 있으신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또 혼란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이 규제가 여러
여러 사람 참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투자를 하셔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규제가 앞으로 더 안 될까요? 멈춰설까요? 아니요.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바뀌고 정부는 규제하려고 하고 정책은 바뀌겠죠.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시려니까 권리 분석도 잘 모르겠고 대출도 잘 모르겠고 규제도 모르겠고 정책도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 낙찰반이라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로 더 이상 하진 않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케어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 시장에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강 PD님 덕분에 또 안산의 부곡동의 빌라 임장을 했네요. 입찰하겠습니다.